오늘 강의는 부피와 적분입니다. 자, 앞에서 넓이와 적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했어요. 넓이와 적분 사이의 관계. 이제는 부피, 적분 사이의 관계를 공부하는데요. 자, 넓이, 부피부터 살짝 비교를 해볼게요. 둘 다 같은 원리입니다, 원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할 때 바로 적분을 썼지만 원리는 구분구적법이었죠. 구분구적법으로 면적을 구해서 그걸 정적분으로 정의한 겁니다. 자,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이해할게요. 자, 이렇게 함수가 있고 있을 때 여기를 n등분 했습니다. 기억나시지? n등분을 해서 그지? 그거를 싹둑 잘라서 만든 직사각형의 면적을 다 더한 후에 리미트를 붙였어요. 자, 그런 원리를 바로 써보면 이렇게 바로 자르는데 일반적으로 xk에서만 잘라볼게요. x0, x1, x2, x3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잘랐을 때 그 앞쪽에 있는 것과의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면적 그걸 다 더했다. 그럼 노란색 면적이 어떻게 됐었냐면 직사각형이니까 뭐가 되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가 돼, 그지? 높이 곱하기 밑변의 길이로 생각하면 밑변의 길이는 전부 다 일정한 간격이니까 그걸 우린 델타 x라고 썼고요. 맞지? 그 다음 높이가 뭐가 됐냐면 문제에서 함수를 주었죠. 이렇게. 그지? 함수를 주었으니까 xk에서의 함수 값이 바로 높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fxk라고 썼던 거고, 그럼 사각형의 면적을 k는 1부터 n까지 다 더한 후에 거기다가 리미트 n을 무한히 보내버리면 그게 구분구적법으로 이 부분의 넓이가 됐었어요. 그거를 우리는 인테그랄 이렇게 정적분으로 쓰기로 정의했었습니다. xk를 임의의 그 변수 x로 놓고 적분식으로 표현했었어요. 자, 똑같다는 걸 얘기하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의 부피를 구합니다. 이제 부피, 면적이 아니야. 그럼 마찬가지야. 여기를 n등분 하는 거야. 이렇게 n등분해서 임의의 지점 xk를 하나 생각해서 거기서 얘를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모양이 생기냐면 이게 어떤 뭐 단면이 생기겠죠? 뭔지 몰라도. 그치? 고구마니까 이게 원이 아닐 거 아니야. 이게 자른 면이 찌그러진 어떤 도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앞칸에서의 부분하고 만들려면 요거를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선을 그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좀 그림이 조금 이해 가시나 무슨 말인가? 아까처럼 한 건데 이제 여기서 x축에 평행한 선을 그려서 그 앞칸하고 둘러싸인 이 부분의 부피를 구합니다. 그럼 얘는 부피가 어떻게 되냐면 요 내가 노란색으로 잠깐 이렇게 칠해 이렇게 임의의 여기서의 자른 단면적이 와야 되겠죠. 먼저 이게 원이 아니라는 거야. 단면적에다가 요 길이요. 요 길이라는 거는 그 앞칸까지의 길이니까 마찬가지 아까처럼 델타 x가 되겠지? 이걸 높이로 볼게요. 그래서 이놈을 어떤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기둥, 원기둥은 아니지. 밑면이 요 빗금이고 요게 높이가 되는 어떤 기둥의 부피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기둥의 부피를 기둥의 부피를 이렇게 다 일일이 더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다가 리미트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바로 고구마의 부피가 되겠죠. 근데 문제가 얘입니다. 얘. 아까는요 함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함수를 가지고 이거 높이를 식을 만들면 되는데요. 지금은 함수가 주어지지 않아요. 문제에서 함수를 줄 수가 없지. 입체인데 어떻게 함수를 줘. 이게 문제야. 얘만 구해내면은 되는 거다 이런 얘기. 이게 핵심입니다. 기억하세요? 얘만 구해내면 이게 부피로 적분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좀 이따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얘기하겠지만 자, 요 부분의 면적을 잠시 모르니까 뭐 xk에서의 단면적 이렇게 둘게. 요 지점에서의 단면적 해서 그놈을 구해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제 얘도 정적분의 정의에 따라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sx 요걸 임의의 변수 x로 놓고 이렇게 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요것만 만들면. 자, 이 과정을 잘 일단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말한 상황을요 실전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어떤 부피를 구하는 걸 정적분으로 구해야 되는데 자, 순서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여기다 잠깐 그림을 살짝 뭐 이 그림을 봐도 되는데 이건 미리 다 그려놓은 상태라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잡아요. 어떤 문제가
이 고구마를 줍니다. 이게 뭔지 모르고 뭘 줘요, 상황을. 자, 이거 부피 구하라 이렇게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이 x축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x축을 적절히 잘 잡아야 됩니다. 적절히 잡는다. 그러니까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고구마가 있으면 x축을 이렇게 잡을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잡고 y축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그죠? 잡는 사람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x축을 어떻게 잡냐 이게 중요해요. 먼저 왜 그러냐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지금 x축을 이렇게 잡았다 치자. 자, x축 잡았어요. 그러면 그 입체가 차지하는 구간이 생기죠. 구간. 좀 비스듬해서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똑바로 생각해봐. 그럼 어떤 구간이 생겨요. A, B. 그러잖아. 입체가 차지하는 x축의 구간이 생겨. 그러면 그 구간을 이제 구간이 잡히고요. 그 구간 안에 이 사이에 거기 써 있는데 그대로 임의의 x를 잡습니다. 자, 말은 생각해 많이. 이 사이에 임의의 지점을 아무데나 x를 잡아요. 하나를 x라는 걸 잡습니다. 그리고서 그 x에서 자른 단면적을 구합니다. 근데 반드시 x축에 수직되게 x축의 수직으로 자른, 자, 교재엔 다 있어요. 저는 다 글을 쓰려니까 단면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x축에 수직되게 싹둑 자르면 어떤 단면이 생길 거 아니야. 이 입체. 이해 가시죠? 이렇게 x축에 수직되게 잘라야 돼요. 그 단면적을 구해냅니다. 그걸 sx라고 할게요. 어떤 임의의 지점에서의 단면적이라고 해서 단면적 sx를 구해내면, 자, 마지막으로 적분식을 세우면 돼요. 구간 잡고 그 지점에서 자른 단면적을 x로 표현해서 적분식을 세워달라. 꼭 기억하십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순서 중에 이 3번만 잘 구하면 돼요. 대부분 문제가 이 순서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3번만 구하면 적분식은 바로 세워지니까. 자,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부피 구하는 문제가 이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원기둥이 있고요. 원기둥을 자, 어떻게 했냐면 여기 지름이거든. 지름을 지나는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벽면으로 자르는데 지름을 품는 평면으로 잘라냅니다. 그 잘라낸 각도가 밑면하고 60도 되는 각도로 잘라냈대요. 지름을 지나면서. 그랬을 때 이쪽에 생긴 작은 쪽의 부피 있죠. 요 놈의 부피를 구하라가 문제예요. 자, 아까처럼 맞춰서 해볼게요. 그냥 x축을 잡습니다. 그럼 먼저 x축을 어떻게 잡느냐. 어떤 친구들은 x축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대로 보이는 선대로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친구는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선생님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x축을 잡을게요. 이게 x축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y축이겠죠.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게 y축이 됩니다. 지금 이게 비스듬히 그려서 그렇지 실제 상황을 선생님이 살짝 그냥 얘를 다시 똑바로 그려보면요. 요건 지금 그리진 않았는데 요게 y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원이 돼요. 위에서 보면. 이런 상황 좀 같이 그려볼게요. 위에서 본 상황과. 자, x축을 잡았어요. 그럼 구간이 생깁니다. 여기를 원점으로 잡아버려요. 편하게. 아니, 그치? 그래야 이런 그림이 나오겠지? 원점을 여기다 잡습니다. 그럼 반지름이 2인 원이 되니까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좌표는 2가 되겠죠. 그래서 구간이 마이너스 2와 2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요 구간 사이에 임의의 한 점을 잡아요. 자, 이 사이에 내가 임의로 그냥 x라는 곳을 잡을게요. 지금 위치상 요쯤 잡은 거네요. 보니까. 거기서 x축에 수직되게. 여기 x축에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수직되게 자릅니다. 이 부피 입체를 싹둑 x축에 수직되게 자르면 단면적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 가시나? 파란색. 그지? 여기는 똑같이 60도. 그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보이기는 실제로 평면으로 위에서 쳐다보면. 자, 요 파란색의 면적만 구해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파란색 면적은 직각삼각형이고 여기가 60도니까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는데 지금 알고 있는 건 요 좌표가 x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 밑변의 길이가 잘 봐. 요 길이가 요 길일 거 아니야. 그럼 요 길이를 구하자는 얘기야. 그럼 요게 지금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니까 여기서 y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y제곱은 4 빼기 x제곱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되는데 지금은 위에 요 좌표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플러스를 잡을게요. 결국 y좌표가 이거니 요 길이가 바로 요 길이 요 값이 되겠죠. 요가
생각해봐. 요거 잘 봐. 파란색 길이가 요거예요. 요거 지금. 그러면 요 길이가 요거 나왔으니까 면적은 어떻게 되냐? 바로 얘를 밑에다 쓸까요? 잠깐. 자, 요 면적 요걸 SX라고 하면 2분의 1 밑넓이가 요게 되죠. 루트 4-X제곱이 밑변의 길이 곱하기 이제 높이는 어떻게 돼? 요게 60도니까 요게 1대 루트 3이잖아. 그 길이비가. 그러면 요 밑변 길이에 루트 3배가 있죠, 아마. 높이가 요게. 그럼 여기다 루트 3배를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바로 4 빼기 X제곱.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한 식이 2분의 루트 3 곱하기 4-X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네요. 그럼 이렇게 단면적을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이제 우리가 구할 이 입체의 부피는 어떻게 된다? 그지? 그 구간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요 임의로 자른 단면적 루트 3 4-x제곱 dx 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피가 된다.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답이 나와 있어요. 3분의 16 루트 3 나온대요. 뭐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래요. 자, 금방 그 문제를요 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x축을 아까 이렇게 잡았지만요, 이제는 x축을 이렇게 잡고도 한번 구해지는지를 알아볼게요. 자, 어떤 문제는 x축을 어느 방향으로 잡아도 풀리는 게 있지만, 또 어떤 문제는요 x축을 잘못 잡으면 못 구합니다. 단면적으로 못 구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둘 다 되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x축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위에서 바라본 상황과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x축이야 지금. 그러면 저 입체가 요 부분에 보이겠죠? 요 부분에. 그리고 구간은 0부터 2까지가 되겠네. 맞죠? 구간은 0부터 2까지가 돼. 그럼 그 사이에 임의의 지점 x를 하나 잡아요. 그럼 요게 x가 생겨서 x축에 수직되게 자른 단면적 하면은 그림이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 여기가 직각. 이게 직사각형이 되죠? 직사각형. 됐지? 요 면적을 구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요 면적은 어떻게 되냐? 위에서 쳐다보면은 이 입체가 이렇게 보이겠죠? 아마 위에서 바라보면 이걸 위에서 쳐다본 그림. 그럼 요 길이가 2배에 이렇게 되겠네. 아까 썼던 식 4 빼기 x제곱 2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높이인데요. 요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요 중간에서 이렇게 그려봐. 이렇게 x점에 이렇게 중간 지점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요게 지금 특수삼각형 아니야? 60도. 그지? 여기가 60도니까. 그럼 요렇게 잘라보면 요 길이가 뭐가 돼? 요 길이가 x잖아. 지금 우리가 잡은 좌표가 x니까 요 길이가 x고 요게 60도니까 요 높이는 루트 3x지? 루트 3x. 1대 루트 3. 그럼 높이 요게 루트 3x니까 요것도 루트 3x겠죠, 아마. 높이가 같으니까 어차피. 됐네.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금방 써놓은 이거 되고요. 4 빼기 x제곱. 그리고 높이는 루트 3x가 되죠? 이렇게? 맞나? 그래서 걔를 갖다가 이게 바로 직사각형의 면적이 되고요. 거기다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구간이. 이렇게 적분해서 계산하면 아까랑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참 재밌어요. 2번 문제입니다. 자, 얘도 문제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건 그림이 없습니다. 자, 밑면이 여기 그려놨는데요.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이 부분이 밑면이래요. 일단 밑면. 여기 밑면이야. 이게 밑면이란 얘기는 입체가 지금 요 위로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와 있다는 얘기야. 이해 가시나 내 말? 손을 잘 이해해봐. 이걸 밑면으로 하고 그 위에 이렇게 볼록하게 뭔가 올라온 입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입체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했냐면 X축에 수직되게 잘라요. 어딘가 이렇게 어딘가를 X축에 수직되게 자르면 그 입체의 단면적이 반원이 된대. 이렇게 볼록 위로. 선생님 분필 모양이 이해 가시나? 이해 잘 보이세요? 요거를 밑면으로 하는 반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생긴대요. 이렇게 위쪽으로 볼록하게. 그러니까 이거 참 그리기가 참 애매한데요. 굳이 어떤 그림을 따로 그리자면 요게 밑면이면서 위로 불룩한 이런 입체야. 그러니까 이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온 입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바나나 있잖아. 바나나를요 길쭉하게 싹둑 잘라요. 이해 가시나요? 바나나를 긴 방향으로 싹둑 잘라서 그 반쪽을 땅바닥에 얹어 놓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봐.
자, 상상해 보세요. 이 입체의 부피를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이미 좌표축을 잡아줬으니까 고맙죠. x축은 잡아줬고 그러면 구간이 어디야? 0부터 여기까지겠죠? 이거 교점 구해보면 1 나옵니다. 어렵지 않게. 그럼 바로 씁시다. 구간이 0부터 1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임의의 지점 x를 잡아서 거기서 수직되게 자른 단면적을 구해야 돼요. 단면적을 구하려면 요 길이 알아야 되겠죠? 그럼 요 길이는 뭐야? 그냥 여기서 요거 빼면 되겠지? 위의 함수 값이 요것이 되니까 여기서 저걸 빼면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되나? 이해 가시죠? 어렵지 않게. 요 길이가 요게 돼요. 그럼 요게 뭐냐면 지름이 될 거 아니야? 지름. 잘 생각해봐. 이게 지금 반원의 지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원의. 그럼 요거 반 나누면 반지름이겠네요. 반지름을 제곱해서 파이 붙이면 넓이가 되고 원의 넓이가 되죠. 그 넓이의 반이 반원의 면적이겠죠. 이해 가시나? 그럼 여기 단면적이 됐으니까 바로 여기다 dx에서 적분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쌤이 식을 일부러 정도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단면적을 구해서 적분만 하면 된다. 자, 이젠요. 좀 다른 입체입니다. 아까는 일반적인 고구마 이런 그냥 일반 입체였는데 이제는 특수하게 회전체입니다. 자,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데요. 어디로 회전하느냐? x축으로 회전합니다. 아니면 나중엔 y축도 나와요. 자, 지금은요. x축 둘레로 회전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어진 그 기본 상황이 중요합니다. 뭐가 주어져야 되냐면요. 일단 함수가 주어져야 되고요. 함수. 그리고 반드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x축 둘레로 회전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회전체, x축 둘레 회전체가 아니야. 반드시 x축 둘레 회전체를 구하는 공식은요. 어떤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x축 둘레로 회전해야 그 공식, 지금 말하는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변 전제 조건을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구간은 정해주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x의 구간을 당연히 줄 거고요. 자, 그 부분에서 요 회전체를 구하라. 그럼 그 회전체를 뭐 그림을 굳이 그리자면 뭐 어떤 이런 입체가 나오겠는데, 자, 그림은 좀 못생겨도 그냥 이제 대충. 자, 이것의 부피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썼던 일반 입체 부피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이 구간상에 임의의 지점 x를 잡아서 x축에서 얘를 싹둑 자른 그 단면적은 뭐 나와요? 원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 원의 면적만 구하면 우린 되지. 일반 입체 부피로. 그럼 이 원의 면적은 당연히 이 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그죠? x에서의 함수값이니까 그냥 fx죠. 지금 다 와닿네. 그러면 자, 봐봐. 반지름이 fx인 원의 면적이 바로 우리가 구할 단면적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파이 반지름 제곱이 원의 면적, 즉 단면적 걔를 문제가 준 구간에서 적분한 게 우리가 구할 x축 둘레 회전체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보통 뭐 vx라고 써요. x축 둘레로 회전했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면은 파이 빼내서요. 파이 인테그랄 해서 우리는 얘를 공식처럼 외웁니다. 미안. dx. 공식처럼 외우셔야 돼, 이제. 따로. 일반 입체 부피로도 되는데요. 언제 이렇게 다 생각하냐고, 맨날 단면적을. 그러지 말고 그냥 바로 외우자는 얘기야. x축 둘레 회전체는 그 함수 식만 제곱해서 적분한 다음 나중에 파이 곱하면 되는구나. 요 파이 굉장히 잘 빼먹습니다. 공식 뭐니? 그럼 이것만 얘기해요. 큰일 납니다. 파이까지 써야 이걸 안 쓰는 순간 감점이 아니라 그냥 한 문제 틀린 거예요. 10분 전에 그냥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외우기 쉽게 사람들이 보통 막 fx를 y라고 이렇게 놨으니까 그냥 외우기 쉽게 이렇게 a부터 b까지 y제곱 dx 이렇게도 외워요. 같이 그냥. 알겠어요? 같이 이게 같은 거다라는 걸 같이 생각하면서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함수의 위치를 좀 옮겨놓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함수가 있고요. 이제는 이렇게 됐어요. 자, 잘 보세요. 문제가 구하란 게 vx입니다. x축 둘레로 회전한 회전체인데요. 반드시 전제가 그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x축 둘레로 회전해야 된다는 거. 이 상황 계속 생각하세요. 그 마찬가지죠. 임의의 지점 x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회전한 입체가 대충 모양이 뭐 좀 안 이뻐도 그냥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임의의 지점에서 자른 단면적이 뭐 나오냐면 당연히 얘도 원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반지름이 뭐냐면 요게 됩니다. 요 길이가 뭡니까? 여기가 x고 요게 함수 fx니까 요 길이가 뭐가 돼? fx가 되겠죠? 마이너스 fx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x에서의 함수값, 즉 fx죠, 여기가 x, fx로 요 길이는 길이는 마이너스 fx구나. 맞아, 미안. 요 함수값은 fx죠. 하지만 길이를 물으면 반지름의 길이라고 하면 반지름의 길이니까 마이너스 fx가 길이가 돼. 어쨌든 반지름의 길이를 제곱해서 파이 붙여서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되겠네, 아까처럼. 그럼 결국은 이게 어차피 제곱이니까 아까랑 같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a부터 b까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위에 있든 밑에 있든 상관없구나. x로 둘러싸인 부분은 구간만 정해지면 그냥 fx 제곱하면 되는구나. 자, 세 번째요. 이제는 xy 축에 좀 넘나들며 있습니다. 그럼 해봅시다. 얘도 비슷하게. 자, 요 지점을 잠깐 C라고 잡을게요. 뭘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요 부분, 우리 지금 얘를 갖다 회전할 거야. 그러면 회전체가 이렇게 해서 생기고 뭐 이쪽도 회전하니까 뭐 이런 장구 모양이 생길 텐데 따로 계산해봐요. 자, 이쪽 부분의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처럼, 그지? 밑에 있는 부분 회전체는 아까 이거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바로 씁니다. 요 부피는 A부터 C까지 파이 fx 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 이 부분 회전체는 어때?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지? 바로 C부터 B까지 파이 B까지 fx 제곱 dx 될 거 아니야. 앞에 두 가지를 짬뽕 시킨 거거든. 근데 이건 잘 보면 fx 제곱의 식이 똑같고 구간의 특징상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요. 이해가지? 이건 정적분의 성질이니까. 그래고 봤더니 xy축에 이렇게 아래 위쪽에 따로따로 있어도 어차피 a부터 b까지 한 번에 적분한 것이 회전체 부피가 되는구나. 자, 쌤이 지금 세 개로 나눠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좀 잘 이해해보세요. 잠깐.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죠? 이 부분 지금 회전체는 결국 그냥 한 번에 구해지지만 면적, 만약에 그냥 단순히 이 면적을 구하라 했을 때 한 번의 적분으로 이 면적 한꺼번에 구할 수 없어요. 이 면적 따로따로 구해서 둬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면적은 한꺼번에 못 구해. 자, 이젠요. 방향이 이제 회전체가 아까 x축이었다면 이젠 y축 둘레로 회전한 회전체입니다. 자, y축 둘레로 회전한 회전체 우리는 vy라고 보통 많이 써요. 뭐 이렇게 안 쓰기도 하지만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쌤이 편하게 그냥 난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자, y축 둘레로 회전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어떤 함수가? 지금은 함수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말을. 미안. x는 gy 형태의 어떤 식이 있다는 거야. 이젠 좀 상황이 좀 약간 달라요. 함수란 말은 좀 위험했어요. 미안. 자, 어떤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곡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반드시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y축으로 회전합니다. 말을 다 기억하셔야 돼. y축 회전체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어떤 곡선하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y축으로 회전하는 거야. 이 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부분을 y축둘러 회전하면 뭐 모양이 대충 뭐 이런 모양이 생기겠죠. 얘도 뭐 같이 그려볼까 그냥. y축둘러 회전하면 그치? 이런 모양이 생기겠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기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기고. 자, 어쨌든 얘도요. 아까처럼 임의의 지점 하나를 y를 잡아서 거기서 자른
y축에 수직되게 자른 단면적의 면적 구해서 똑같아요. 파이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gy의 제곱 dy 됩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유도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상황이 뭐 함수가요. y축에 이쪽에 있든 아니면 왼쪽에 있든 왼쪽 오른쪽에 넘나들어 있든 아까랑 유도 과정 똑같이 셋 다 동일하게 이 적분식으로 부피가 구해집니다.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네,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된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결국 똑같다는 얘기야. 아까 x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높아지면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적분식을 만들 때 여러분들은 잘 보시면 x도 마찬가지지만 끝에 dy를 썼단 말이 y축 둘레 회전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반드시 여기 써야 될 건 y의 구간이에요. y의 구간. 그리고 여긴 이제 gy 제곱이 되죠. x도 그랬지? dx 쓰면 x 둘레 회전체고 반드시 x의 구간을 써야 되고 fx 제곱을 써야 되죠. 그렇게 문자의 종류가 동일하게 일치해야 된다는 거 좀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본 이론으로요. 문제로 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 포물선과 x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x축 둘레로 회전한 회전체 말을 다 안 썼습니다. y축 둘레로 회전한 회전체를 각각 다 구해봐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먼저 x축 둘레로 회전한 회전체입니다. 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거 그려놓는 것도 괜찮아요. 자, x축 둘레. 그럼 x축 둘레 회전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을 x축 둘레로 회전하는구나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적분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말한 이 부분을 빗금치면 여기거든요. 그죠? 여기지. 이 부분을 x축 둘레로 회전해라. 이게 문제거든. 그러면은 공식을 그대로 써보면 먼저 옆에다 자 공식이 어떻게 했어요? 파이 이거 빼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 인테그랄 어떻게 했어요? 그지? x축 둘레 회전체니까 여기다가 dx를 써야 될 거고 여기는 x의 구간을 써야 되고 여기는 fx 제곱 써야 되죠? 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럼 x의 구간이 뭐야? 이 회전한 회전체가 차지하는 x의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전체가 차지하는 구간. 0부터 2까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는 fx 제곱. 즉 얘가 fx니까 y는 해서 y 제곱을 만들어 봐야 돼. 그럼 x-2의 4제곱 되죠. 그래서 여긴 fx 제곱 혹은 y 제곱을 쓰는 거거든. y 제곱이 이것이니까 그 식을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 이 구조를 만들 땐요. x 둘레 회전이다. dx 쓰고 x의 구간 쓰고 y제곱에 해당되는 x식 쓰고 이만 전부 다 x로 구성해달라 이만 한마디로 그걸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제 뭐 계산은 미루겠습니다. 계산은 뭐 할 수 있죠. 자, 이거 적분하려면 이거 4제곱 전개해서 적분해야 되겠죠? 아닙니다. 이거 그냥 바로 적분한 공식 있지. 전개하면 안 돼. 자, 두 번째인데요. 자, 똑같습니다. 자, 요 부분이에요. 똑같이. 이 부분을 이제는 y축 둘레로 회전해 달라.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얘를 y축 둘레로 회전한 그림이 뭐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대충. 자, 그럼 써봅니다. 어떻게 돼? 파이 인테그랄 y축 둘레 회전이니까 dy가 될 거고요. 여기는 y의 구간이죠. y 구간 어디냐? 그지? 0부터 요까지겠네. 여기는 y절편이니까 0 넣어보면 4 나오겠죠. 그래서 y의 구간이 0부터 4까지가 돼. 그리고 여기는 x제곱에 해당되는 어떤 y에 관한 식을 써달라는 소리야. 이 뜻이 그지? 공식이 이런데. 그럼 우린 x제곱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 식에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 x-1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죠? 그래야 x로 표현이 돼서 이제 얘를 제곱하면 되거든요. 요걸 갖다 쓰면 돼. 근데 문제가 2개가 나왔단 말이야. 아니 풀마 중에 뭘 써야 될까요? 다 쓰면 이상하잖아. 그럼 식이 2개 나와버리니까. 생각해봐요. 그렇지. 지금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이 실제로는 2의 오른쪽 그래프하고는 상관이 없죠. 어떻게 보면. 요걸 캐치해야 돼요. 우리가 구할 게 이쪽 함수만 필요하거든. 지금 함수 중에 이쪽은 필요 없다는. 그럼 뭐겠어요? 풀마 중에? 그렇지. x가 이건 양수니까 항상. 그지? 2보다 크게 될 거고 얘는 2보다 작게 될 거 아니야. 결국 이 함수의 x의 범위, 정의역을 생각해 보면 이쪽 부분은 2보다 작은 쪽이 되니까 2 빼기를 갖다 써야 되겠죠. 루트 y 이렇게 해서
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게. 자, 그래서 조식을 갖다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2 마이너스 루트 y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계산만 하면 됩니다. y의 구간 맞고 x제곱을 y식으로 바꾼 거고요. dy 됐네. 자, 계산하면 돼요. 이것도 그러면 제곱이니까 공식 있겠죠. 적분 공식. 그지? 전개하지 않고. 아니죠.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1차식의 거듭제곱만 적분 공식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1차식이 아니거든. 이건 제곱 전개해야 돼요. 그 전개하면은 뭐 계산 안 하고 전개만 해볼게. 2 마이너스 2 루트 y에 플러스 y 이렇게 되지. 4지.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적분하는데 뭐야? 얘는 적분되고 얘는 적분되는데 문제가 얘지? 얘 어떻게 하는지 알죠? 이거 y의 2분의 1제곱으로 생각하면 y의 n제곱 그 적분 공식 있잖아. 그거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 루트라고 안 될 게 아니지? 자, 이렇게 해서 뭐 계산은 여러분들이 다 직접 해보시기 바래요. 해서 식만 만들어 보면 답은 교재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함수와 x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y축 둘레로 회전한 회전체를 구하라가 문제. 그럼 먼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칠해 봐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어디냐니까 실제로는 여기겠죠? 여기. 곡선과 xy축.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이 전체가 맞아요. 그런데 뭐 회전을 보면 이 전체를 회전한 거나 아니면 요 반쪽만 회전한 거나 저 회전체는 똑같죠? 모양이. 그래서 얘를 y축 둘레로 회전한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까? 파이 인테그랄. 얘를 회전한 회전체가 y의 구간은 0부터 1까지 차지하게 될 거고요. x제곱 dy 뭐 이런 꼴로 지금 써줘야 되는 거거든. 자, 공식을 먼저 써놓고요. 자, 그런데 우린 지금 아까처럼 보면 이놈을 갖다가 y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지? 근데 얘를 y에 관한 식으로 바꾸기가 지금은 봐보세요. 요 함수를 가지고 x는 이런 꼴로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문제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얘를 y에 관한 식으로 못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못 바꾼다면 얘는 가만히 놓고 건들지 말고 그 주변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x에 관한 관계식이니까 요 주변에 있는 요 놈이나 이 범위를 갖다가 다 x범위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자, 해봅니다. 지금 함수식이 y는 코사인 x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y의 범위니까 y 값이 0일 때 y 값이 0일 때 x 값은 얼마예요?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치환적분 형태로 바꾼다는 얘기야. 이거를 두 관계를 이용해서.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y가 1일 때 x값은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x는 양변을 미분하면 되겠죠. 양변 미분하면 dy는 마이너스 sin x dx가 되니까 그지? dy 자리에 요걸 써버리자는 얘기야. 요걸.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sin x dx 뭐 이렇게 써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해두세요. 어렵지 않지? 못 바꾸니까 y식으로 주변을 다 x식으로 바꿔버려. 자, 이제 계산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는 방법 알죠?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부분적분 써도 되고 해서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교재에 있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4번입니다. 자, 반지름이 2인 반구가 있고요. 여기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얘를 갖다 30도를 기울입니다. 그럼 물이 일부 쏟아지고 남아있는 물이 있을 거고 그 물의 부피를 구하랍니다. 자, 먼저 반구를 기울일 때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좀 해보세요. 요게 중심을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서 30도를 이렇게 기울일 수도 있겠죠. 이해 가시나? 그러면 뭐 요 원은 그대로 일치하겠지, 그지? 이렇게 위치만 이렇게 돌아가는 것 뿐이고. 근데 어떤 문제는 혼돈을 주기 위해서 요렇게 30도를 기울인다는 그림을 주기도 해요. 그럼 이렇게 30도 기울일 땐 실제 그림이 요렇게 되겠죠? 좀 웃긴데.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구해도 어차피 남아있는 물은 똑같겠죠. 생각해봐. 남아있는 물은 기울이고 나면 이제 뭐 요만큼 남을 거고 얘는 기울이면 요만큼 남겠네. 어차피 남은 물은 똑같아요. 그림만 이상. 그래서 우리는 실전에선 이 그림 대신 요렇게 기울이는 게 훨씬 계산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자, 갑니다. 자, 이 물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럼 30도를 기울이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방구가 되죠. 요 바뀐 거를 노란색으로 해볼까?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면 남은 물이 이렇게 잘려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남은 물이죠.
부피를 구하라가 문제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잠깐 반구에 지금 이렇게 기울인 상태로 물이 들어 있는데 이게 지금 원이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원에서 반을 잘랐다고 생각해 봐. 여기서 지금 물이 들어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기울인 상태에 물이 있는데 거기다 아까 잘랐던 나머지 반구를 그냥 덮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말은 지금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해서 여기 물이 들어있단 말이지. 근데 여기 물이 들어있는데 여기다 뚜껑을 덮거나 안 덮거나 물의 양이 변하진 않잖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얘기를. 그러니까 원에서 바라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 그럼 저기다가 원래 뚜껑을 덮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림은 이런 모양일 거 아니야. 그대로. 그럼 여기서 부피를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온구에서. 그럼 헷갈리는 게 없어요. 그럼 온구에서 우리가 이 부피를 구하려면 어때? 회전체겠지? 생각해봐. 원의 일부를 회전한 회전체입니다. 그럼 이 회전체 부피를 이제 적분으로 구하기 위해선 뭘 알아야 되냐면 요 길이를 알아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걸 부피 회전하려면 x, y축이 있어서 원의 일부를 y축 둘레로 회전한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럼 y의 범위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얘기야 지금 얘기하는 게. 자, 그래서 요 길이 보면 요 길이가 반지름 2고요. 기울인 각도가 30도거든. 그럼 요 길이는 1이 되겠지? 요것만 파악해내면 척분이 쉽잖아. 요 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2일 거고, 그지? 그럼 요 좌표 마이너스 1일 거고, 됐네요. 그리고 원의 방정식은 반지름이 2니까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됐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y축 둘레 회전체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자, 그럼 회전체 이렇게 부피가 이렇게 생기니까 y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x제곱 dy 꼴로 써주면 되겠죠. 그럼 x제곱에 해당되는 식을 만들면 어떻게 돼? x제곱은 4 빼기 y제곱이라는 요 y식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뭐 계산하면 그 교재에 있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아이디어는 구의 일부를 자른 것의 부피거든. 결국은. 그래서 얘를 온구에서 생각해 달라. 이제 다른 내용입니다. 자, 좀 어려워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회전체입니다. 자, 아까는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x축둘러 회전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두 그래프로 둘러싸였어요. 약간 다릅니다. 먼저 이 첫 번째 거요. 이 부분을 x축둘레로 회전합니다. 그럼 그림을 굳이 그리자면 어떤 모양이 생기겠냐면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좀 그리기가 좀 뭐한가? 뻥 뚫렸죠, 그죠? 뭐 이렇게 좀 말하기 좀 뭐하네. 이해 가세요? 도너츠인데 좀 이상한 도너츠, 구멍 뻥 뚫린 뭐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건데,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아까 우리가 했던 x축으로 둘러싸인 회전체를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봐. 노란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다 회전합니다. 우선. 그러니까 좀 비끔 그리기가 좀 그런 이 전체, 그지? 알겠어? 노란색 전체를 회전해요. 그럼 어떻게 돼? 파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로 둘러싸였으니까, 그지? 요거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요 빨간색으로 둘러싸인 걸 회전한 걸 빼버리면 되죠. 상상이 되나? 면적 아니야. 입체를 생각하셔야 돼. 요게 회전한 거 빼면. 그래서 얘가 빼기 이렇게 해서 또 a부터 b까지 이건 이게 gx니까, 그지? 그럼 gx의 제곱 dx 이렇게 해서 계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뭐 최종적으로 써 보면요. 파이 구간이 똑같으니까 AB 뭉쳐서 fx의 제곱 빼기 gx의 제곱으로 적분하면 되겠죠. 그잖아. 적분 성질이 맞잖아. 구간 똑같고 식만 다르니까. 이렇게 쓰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실수를 많이 하는 게요. 제곱에서 빼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빼서 제곱한다 이런 생각하고 자꾸 혼돈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 꼭 구분하셔야. 이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이거 아니야. 면적 아니라 이거 회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피 빼기 부피란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고 생각하면 혼돈이 없어요. 그냥 외우려고 하면 헷갈려. 빼서 제곱인지 하고 헷갈립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얘를 갖다가 y축 둘레로 회전해요. y축 둘레로. 그럼 y도 회전하면 뭐 그림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좀 이제 모양이 반대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구멍 뚫려서 뭐 이런 형태가 생기겠지. 얘도 뭐 도너츠인데 좀 가운데가 뻥 뚫린
자, 마찬가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노란색, 색깔이 잘 구분되나? 노란색과 Y축으로 그러니까 둘러싸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둘러싸인 부분을 회전한 회전체에서 그럼 A부터 B까지 요 그래프가 요거니까 GY의 제곱 DY에서 어떻게? 요 빨간색 그지? 요 부분이 회전된 걸 빼면 되겠죠. 그럼 요 회전체가 빼기 파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Y 제곱 D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얘도 뭐 한 번에 쓰자면 파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Y 제곱 빼기 FY의 제곱 DY 뭐 이렇게 한 번에 쓰면 쓰겠어요. 뭐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앞에 두 개는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여러분들이 기본형에서 꼭 다시 한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딱 뭐냐면 이렇게 바로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어떤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건요. X축 둘레 회전체 문제라면 반드시 그 함수들이 다 X축 위에 있어야 돼. 알겠어요? X축 위에 있든지 아니면 전부 다 아래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왜 아래에 있어도 어차피 회전한 건 어차피 제곱이니까 부호가 조심할 게 없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야. Y축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위쪽이죠? 좀 생각하기가 좀 그런가? X축 쪽에서 보면 이게 위고 이게 Y축 쪽에서 보면 이쪽이 위쪽이거든? 위쪽에 다 있을 때만 이렇게 기본 형태를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문제가 제일 많긴 해요. 근데 이제 다음에 할 거는 조금 다릅니다. 예. 이제 조금 다른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이런 거 한번 봅니다. 지금 빗금 쳐진 부분을 이 부분은 두 그래프의 교점이에요. 여기 얘를 갖다가 X축 둘레로 회전하라가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아까까지는 잘 봐. 그 빗금 친 부분이 X축 위에 있어서 X축 둘레로 회전했거나 아니면 얘가 두 번째는 뭐 Y축의 한쪽에 있었죠. 근데 이제는 이게 겹쳐 있죠, 이렇게. XY축 아래 위로 뭔가 두 부분이 나눠져 있으면서 얘를 회전하래요. 그러면 실제로 얘가 회전하면 아래 거 위 거가 이렇게 이해 가나? 이렇게 엇갈려서 번갈아 돌면서 뭔가 이 가운데 부분이요 겹쳐져요. 이게 겹쳐지면서 그냥 F제곱 빼기 G제곱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부피가 겹쳐진 부분 때문에 달라져요.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X축 한쪽에만 있지 않은 이런 그림은요. 자, 봐. 아래쪽에 있는 애를 위로 접어 올립니다. 이걸 접어 올려서 그림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서 이 부분으로 옮겨 버리고요. 밑에 쪽은 신경을 끄자는 얘기야, 이렇게. 밑에 쪽은 신경 끄자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노란색 부분이 회전한 회전체를 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 바로 이렇게 칠할까, 그냥?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해 가시겠어? 이것만 회전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한쪽으로 옮겨서. 자, 그럼 얘를 회전하는데 이것도 좀 까다롭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자, 구간을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요 부분을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잘라서 이 부분을요. 따로따로 회전합니다. 적분을 따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안 됩니다. 자, 첫 번째요. 얘를 갖다가 회전한 회전체를 구하자는 얘기야. 그럼 얘는 이제 X축 위에 있는 부분으로서 그지? 두 그래프로 둘러싸였으니까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그 공식으로 제곱 빼기 제곱으로 구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잘 봐. 근데 식이 중요해요. 요 놈의 식이 뭐냐면 잘 봐. 요 놈이 대칭된 거니까 요게 지금 GX거든. 그럼 GX가 올라간 그래프니까 이게 그래프가 뭐냐면 마이너스 GX일 거고 이 놈은 어때? 요게 올라간 거죠. 그럼 얘는 fx였잖아 원래. 그 fx를 x축 위로 대칭시켰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fx겠죠 식이. 그렇다면 이제 요걸 회전한 회전체는 잠깐 여기로 올게. 식이 안 보이려나? 파이 인테그랄 a부터 얼마까지 fx 아니 마이너스 fx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미안 gx가 위에 있지. 미안 그림이 좀 옆에 있어서 마이너스 gx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fx 제곱 dx 이렇게 써지게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이 구간이 요게 좀 좌표가 없잖아.
없는 건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응. 그럼 여기는 뭐 해야 돼? 그지? fx 그래프의 절편을 구하면 되니까 b가 되고요. 어차피 이거 다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 요거는 그지? 마이너스 gx 그래프하고 fx의 교점 구하면 됩니다. 해보세요. c가 나와. 여기도 마찬가지. gx의 절편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d 다 구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구간을. 그래서 여기가 뭐 구해진 b를 여기다 쓰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요. b부터 c까지는 잘 보시면 그냥 얘가 회전한 거죠. 이 전체가. 그럼 얘는 그냥 하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회전체니까 바로 한 번에 어떻게 파이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요 함수가 마이너스 g지 지금 마이너스 g를 제곱해서 접근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어요. 그죠? 회전체를 따로따로 더하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c부터 d까지는요. 마찬가지. 요 함수 하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회전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파이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그냥 fx 제곱 dx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요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도 마찬가지 그냥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회전체니까 그지?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했던 바로 제곱 빼기 제곱 써주면 되겠지. d부터 b까지 여기 참 구간을 좀 잘못 썼구나. 여기를 2라고 합시다. 구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d부터 e까지 위에 거 제곱 빼기 아래 거 제곱 dx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다 더한 게 답이 되겠죠. 네. 그런데요. 지금 썼던 이런 방법도 있고요. 좀 다른 방법으로 하나 더 써보고 이론은 마칠게.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구간을 너무 지금 많이 잘랐는데요. 자, 이렇게 자르지 않고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한 파트를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한 파트 이렇게 두 파트로 문제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빨간색이라 잘 보이나 모르겠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파이 인테그랄 a부터 c까지는 일단 요 빨간색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다 접근합니다. 우선 a부터 c까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g니까 이 빨간색 잘 보이나 모르겠네. dx? 이렇게. 그러면 요게 회전한 회전체가 잘 보면 요 부분이 회전한 거죠? 잘 보세요. 요 전체가 회전한 거거든? 맞아. 요까지지. 미안. 요 전체가 회전한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잘 보면 요 하얀색 부분이 회전한 걸 빼야 되겠죠? 이해 가시나? 요 부분. 요게 회전한 회전체를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걔가 A부터 B까지 요걸로 둘러싸인 회전체를 빼요. 여기서. 빼기 파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F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한 파트를 만들고요. 거기다 플러스 뒤에 것도 비슷합니다. 뒤에 것도요. C부터 E까지 한 번에 요 빨간색 전체를 회전한 걸 써요. 먼저 이해 가서 잘 봐. 손을 빨간색 전체가 회전한 거니까 바로 fx 제곱이 될 거고요. 거기서 뭐냐면 요 흰색이 회전한 것만 빼면 되지. 잘 생각해봐. 맞잖아. 그럼 요 흰색이 회전한 건 d부터 e까지니까 빼기 파이 인테그랄 d부터 e까지 g의 제곱 dx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파트 회전체를 구하면 어차피 적분 계산은 4번 해야 돼요. 아까랑 비슷하게. 하지만 뭐 아이디어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문제 6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 lnx가 있고요. 원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린대요. 그랬을 때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을 x축 둘레 회전체 또 y축 둘레 회전체 두 개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당연히 회전체 부피는 적분을 이용해야 되니까 함수의 식이 필요하죠. 그럼 당연히 이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만들어 봐야 되겠네. 자, 접선하면 세 가지 유형이 있었죠. 그 중에서 하나입니다.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을 구할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꼭 접점을 모르는 경우 접점을 임의의 문자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야 되고 그 점에서의 접선이 y-y 좌표는 f'(t) x-x 좌표 맞지? 자, 얘가 0,0을 지나는 게 되니까 여기다 0,0을 이렇게 대입하면 t 값이 2가 나오죠. 2가 됩니다. 결국 이게 2,1이 되죠.
2,1이니까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은 2분의 1x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꼭 자주 나오는 거 외워. 자, 여기에 2의 x 그래프하고 여기 y는 x의 대칭 역함수지 lnx가 있을 때 원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리면 요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 돼요. 하나 외워두세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접선 그리면 요건 기울기가 2가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가 대칭 관계니까 기울기가 2가 돼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기울기를 좀 외워두세요.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금방 외우기도 쉬워. 요건 2,1이고 요거는 1,2고 이렇게 해서 접점이.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적분식 세울 수 있겠네요. 자, Vx, X축 둘레 회전체입니다. 그럼 그림을 일단 상상을 해야 되겠죠. 그냥 막 계산하지 말고. 자, 회전하면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간 형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파이 인테그랄 x의 구간이 여기가 2였죠. 1부터 2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어떻게 하면 0부터 2까지는 그렇지? 요 삼각형이 회전된 거에서 그 다음에 요 곡선이 요만큼이 회전된 걸 빼면 되겠지. 보이죠? 그래서 그 생각대로 0부터 2까지 직선 제곱 해서 빼기 1부터 2까지가 되겠지. 왜 하얀 부분은 1부터 2까지 그 곡선 여기 파이 빠졌고 lnx 제곱 dx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자, 계산은 선생님이 생략하겠습니다. 답이 3분의 2파이 3-2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적분식 세울 때요. 편리한 건 요 앞부분 있지? 요 앞부분 계산을 이렇게 적분하지 않고 뭘로 해도 되겠어요? 그렇지. 원뿔이죠, 원뿔. 보이세요? 요 직선으로 둘러싼 요 부분 회전은 원뿔이니까 그냥 원뿔 부피 쓰고 요것만 적분식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그게 더 편하지, 실제로. 자, 두 번째는요. 똑같은 문제. 얘를 y축 둘레로 돌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능한 친구는 스스로 식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안 볼 필요 없죠. 자, 요 점이 아까 2,1 나왔죠. 이렇게 됐고. 자, 이제 문제는 요거를 y축 둘레로 회전해. 그러면 요런 어떤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냥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해서 좀 그림이 그렇지? 보이시죠? 요런 모양의 그림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적분식 세워보면 어떻게 되나요? 파이 인테그랄 입체가 차지하는 y의 범위가 어때? 0부터 1까지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x제곱 dy를 써야 되니까 그러면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야. 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이 전체를 회전한 거에서 요 삼각형이 회전된 거를 빼면 되겠죠. 보이시죠? 다시 한번 곡선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을 다 돌린 입체에서 요 삼각형이 돌아간 걸 빼면 되거든. 보이지? 자, 그러면 자, 요걸로 둘러싸인 전체 회전체니까 어때? 요 식을 갖다가 x눈으로 바꾸면 2의 y제곱 됩니다. 그래서 x제곱 dy 써주면 맞죠? 전체 회전체 입체가 되고 빼기 이제 요 삼각형이 돌아간 겁니다. 삼각형은 요 직선이 y는 2x였으니까 2분의 1x 요 식도 마찬가지 x로 바꿔줘야 2y 이렇게 돼.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파이 1까지 x의 제곱 dy 써주면 되겠죠? 잘 보세요. 요 직선으로 둘러싸인 회전체 부피를 이렇게 맞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면 답이 뭐 6분의 파이 2의 제곱 빼기 3 나옵니다. 근데 아까처럼 요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요 삼각형이 돌아간 게 결국 원뿔이 되잖아, 그지? 잘 보세요. 원뿔이니까 그냥 원뿔 부피 써도 돼요. 이거 생략하고. 자, 7번째 문제입니다. 자, 포물선하고 직선이 있고요. 자, 문제를 잘 보십시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을 요 부분이지. 얘를 갖다가 어디로 회전하냐면 y는 1 둘레로 회전한대요. 요게 y는 1. 요 둘레로 돌립니다. 그 문제가
이해는 가죠. 이렇게 뭐 이렇게 풍차 돌듯이 양쪽 날개가 이렇게 도는 형태인데, 근데 우리가 y는 1 둘레로 회전하는 거는 적분을 세울 수가 없거든. 반드시 x축 둘레 혹은 y축 둘레여야 되죠. 그래서 얘를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아래쪽으로 한 칸을 내립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상황이 이렇게 바뀌죠. 그림은 똑같아, 그지? 모양은 똑같지만 함수식이 달라지네. x제곱 빼기 1, 마찬가지 x 플러스 1, 그리고 우리가 돌릴 그 선이 x축이 돼버리죠. 결국 문제는 이 부분을 x축 둘레로 회전해라, 이런 문제로 바꾼 겁니다. 자, 우선 자, 그런데요, 얘도 마찬가지 양쪽 아래 위로 있는 부분이 돌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반드시 한쪽으로 접어 올린 다음에 전체를 회전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요 놈 있지, 요 놈을 갖다가 위로 접어 올립니다.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요 부분, 이 부분을 x축 둘레로 회전한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돼요. 됐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획을 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잘 보시면 x축은 뭐 이렇게 있는 거고, 함수가 요런 함수하고 요런 함수하고 요런 함수가 관련돼 있거든요. 식이 다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 식 써보면 요게 뭐가 요 식이 y는 x제곱 빼기 1이 되고요. 요건 직선이니까 그대로 y는 x 플러스 1이 되죠. 옆에 있는 거 그대로 되고, 얘는 요걸 접어 올린 그래프니까 요 식이 y는 요거 마이너스 붙인 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지? 자, 이제 한번 적분식 한번 세워보세요. 어떻게 될까? 잘라야 됩니다. 그지? 앞에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요 교점 구해보면 2가 나오고 여긴 1 되겠네. 절편이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요 놈이 회전된 회전체, 그지? 자른 거야. 잘 보여. 파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놈이 회전된 거니까 y제곱 dx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 0부터 2까지 잘 봐. 0부터 2까지는 이 전체를 다 회전합니다. 우선. 그러니까 요 직선으로 둘러싸인 전체 회전체를 구해요. 그럼 어떻게 돼? 파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는 x 플러스 1이 회전된 회전체니까 이렇게 되겠지. y제곱 dx. 근데 그 중에서 그지? 요 부분을 빼야 되겠죠? 요게 회전한 걸 빼야 우리가 구할 게 남겠지? 그래서 여기다 빼기 파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제곱 빼기 1 전체 제곱 y제곱 dx.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계산이 적분 3개 이거 만만치 않아요. 실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그리고 또 빠르면서 정확하게. 참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계산해주면 3분의 20 파이가 나옵니다. 자, 꼭 연습해 보셔야 돼요. 식 세우는 것부터. 자, 8번째 문제인데요. 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공식이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y는 fx가 있어요. 근데 y는 a까지만 그렸어요. 뭐 요 밑으로도 fx가 계속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일부만 그려놓은 거야. 자, 문제가 뭐냐면 이 fx를 y는 a에 대칭합니다. y는 a에 대칭하면 그림이 뭐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럼 요 식은 뭐가 될까요? 요 식은 공식 기억나죠? y는 a에 대칭 1학년 때 뭐가 됐냐면 2-y는 fx 이렇게 됐었죠. 자, 공식 잘 생각해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기다 대칭한 그래프를 만들고요. 그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을 x축 둘레로 회전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뭐 어차피 우린 두 함수의 식을 다 알기 때문에, 그지? 어차피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회전체 공식을 그대로 쓰면 돼요. 자, 갑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를 잠깐 알파, 그리고 여기를 잠깐 베타라고 놓으면 어떻게 되나 식이 파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맞죠? 그 위에 있는 거 전체가 회전된 부피 fx 제곱 dx에서 요 노란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회전한 부피 뭐가 돼? 저거 정리해야 되겠구나. 요거 정리하면 y는 2a-f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원래 적분 따로 써야 되는데 알죠? 바로 쓸게요. 그냥 2a-fx 제곱해서 이 전체 dx 이렇게 하면 되겠네. 참. 그럼 이렇게 해야 돼. 빼고 이해 가지? 그러니까
원래는 적분 두 개인데 합쳐도 상관없잖아. 지금은 구간 똑같고. 자, 그래서 요걸 좀 정리해 보면요. 파이 인테그랄 요거를 제곱 빼기 좀 인수분해합니다. 인수분해하면은 두 개 더해주면 2a 나오고요. 두 개 빼면은 2f x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d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fx식을 알아야 그지? 이제 여기다 넣고 적분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요걸 좀 변형해서 여기 2자를 빼내 볼게요. 2자를 요거 상수니까 빠져나가겠고 여기 2자도 빠져나가요. 그럼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2a 파이 곱하기 2 됐지? 상수만 빼낸 거예요. 잠시. 자, 그래서 이제 fx식만 알면 적분은 계산됩니다. 자, 근데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만 앞으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요런 공식화된 표현으로 기억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요 앞에 있는 2a 파이가 뭐가 되냐면 자 봐. 얘를 회전한 입체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좀 그림이 어떤가 모르겠네. 이렇게 회전하면 이게 가지면 뭔가 이 도너츠지 도너츠 그러니까 잠깐만 요게 뺑 돌면 도너츠야.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서 그 도너츠에서 요게 A인데요. 요 지점이 A인데 그럼 요 어느 중간에 있는 어떤 점에서 이게 요 길이가 A가 되거든 현재. 그럼 얘가 뺑 돌아간 길이가 뭐가 되냐면 요 점이 움직인 길이 잘 봐. 요 점이 움직인 길이가 원둘레로 요게 되겠죠. 요걸 반지름으로 하는 원둘레를 움직일 거 아니야. 즉 요걸 말로 쓰면요. 중심이 움직인 길이다. 중심이 이걸 중심이라고 할 수는 없지 어떻게 보면. 꼭 요게 요 점이 돌아간 것도 맞아 2a 파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중앙에 있는 점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네요, 그죠? 그 중앙에 있는 어떤 한 점이 움직인 길이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요 놈이 뜻하는 게 뭐가 되냐면 잘 봐. 요 전체 면적이 되죠. 그냥 파란색 면적이 됩니다. 맞지? 위에 미안 여기 A가 된다. 선생님. 미안 여러분들 여기 2 빠져나간 건 A 남지. 그럼 요게 결국 그렇지 2배가 되니까 요것과 요것이 둘러싸인 요 면적의 2배니까 전체 면적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걸 그냥 간단하게 우린 단면적이라고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단면적. 그러니까 도너츠가 있으면 도너츠의 일부를 잘라낸 그 단면적. 이해 가시겠어? 해서 이렇게 두 개만 곱하면 빠르게 나오겠구나. 까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9번입니다. 자, 이 원으로 둘러싸인 부분 여기에 얘를 갖다가 x축 둘레로 회전한 회전체를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자, 아까 했던 그 내용이죠. 이 그래프가 y는 a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있는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회전체가 맞죠? 그래서 아까 썼던 공식을 그대로 쓰면요. 중심이 움직인 길이. 얘를 회전했을 때 요 점이 움직인 길이가 뭐가 되냐면 요 길이가 3이니까 3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둘레가 결국 중심이 움직인 길이 곱하기 단면적은 바로 요 면적이죠. 요 면적은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바로 파이가 되지. 그래서 파이 해서 답은 6파이 제곱이 됩니다. 자, 근데 공식은 답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정의로 어떻게 푸냐 한번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공부 삼아서. 얘를 갖다가 회전한 회전체인데요.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중심이 y축에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x축 둘레로 회전해도 어차피 부피는 똑같잖아. 위치만 움직였을 뿐이니까 이걸로 풀게요. 이게 식이 간단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원이 회전됐다가 아니라요.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위에 있는 반원과 밑에 있는 반원의 식이 다르다는 거 알고 있죠? 어떻게? 요 식은 지금 이동된 식이니까 뭐가 돼?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 빼기 3의 제곱은 1거잖아. 그럼 요 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y는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요 위에 게 y는 3 플러스 루트의 식이 되고요. 요 밑에 있는 게 마이너스인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결국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회전체는 앞에서 했듯이 x의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니까 바로 적분식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파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위에 거 회전체에서 아래 거 회전체 빼니까 그러면 3 플러스 루트에서 빼기 인테그랄 해도 되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전체를 dx 이렇게 상관없겠네. 자, 그래서 이제 파이 인테그랄 이거 다행히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이제 인수분해. 그럼 두 개 더하면은 6이 나오고요. 두 개 빼면은 2루트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그래서 뭐 12는 앞으로 빼내버리고 이제부터 뭐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 적분이 나온 겁니다. 루트 1-x제곱. 그래서 계산하면 저 답 나와요. 근데 요 계산 어떻게 하죠? 요거. 삼각 치환 x를 사인 x로 사인 세타로 치환해도 되겠지만 얘를 그릴 수 있다는 거 생각해서 빠르게 했었던 거 기억나지 이거? 설명 한번 해야 되나? 요거 그냥 요 파란 적분만 잠깐 보면은 요 함수를 그려봐. 요게 반원이잖아. 마찬가지 위에 반원 알죠? 그래서 얘가 이 함수를 마이너스 1부터까지 적분했단 말이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되니까 반원의 면적이라서 2분의 파이입니다. 얘가 2분의 파이 나와요. 결국 6파이 제곱 나오죠. 아까처럼. 자, 그래서 방법을 정의하고 빠른 방법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회전체 마지막 문제입니다. 좀 약간 복잡한데요. 자, 문제가 원 하나 주고요. 직선을 줬어요. 그래놓고 이 원을 이 부분을 갖다가 요 직선 둘레로 회전하랍니다. x축 y축이 아니야 이번. 요 직선 둘레로 회전하라 이 말. 이해 가시지? 자, 이걸 구하랍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공식을 쓰면 우선 간단하다는 겁니다. 얘도 분명히 그지? 이게 아까처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 단면적이 중심이 움직인 길이. 잘 생각해봐. 요 점이 이 선 둘레로 움직인 길을 알려면 여러분들은 이 길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결국 돌아간 원의 반지름이 되니까.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써봐. 2가 나옵니다. 요 길이가 2 나와요. 2. 그럼 결국 움직인 길이는 4파이가 되겠죠. 이 점이 돌아간 길이가 4파이. 이걸 반지름으로 한 원 둘레. 거기다 단면적은 어차피 반지름 1이니까 파이 해서 답은 4파이 제곱이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어떤 적분식으로 풀려면요. 이런 직선 둘레는 적분을 세울 수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노란색 원과 직선을 우리가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 직선이 x축의 위치로 오도록 모양을 바꿉니다. 그럼 바뀐 모양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지. 저 직선하고 원이 이런 상태로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돌려서 이렇게 뭔가 x축 형태로 만든 거야. 그래서 얘를 x축으로 잡아버려요.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방정식을 여길 y축을 잡아버리고 아까 요 거리가 2cm 나왔다는 건 변함없을 거 아니야. 그지? 그대로 원과 직선을 옮긴 건. 이게 2cm가 되고 이 원은 그대로 반지름은 아까처럼 1 변화가 없겠죠? 단지 위치, 각도만 바뀐 거니까.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구나. 맞죠? 그래 놓고는 이제 얘를 x축 둘레로 회전한다고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상황 이해 가세요? 네, 됐습니다. 그럼 아까 했던 문제처럼 여러분들이 적분식을 써서 답을 낼 수 있겠습니다.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적분 끝났습니다. 좀 계산도 복잡했었는데 수고하셨고 계속 열공하시기 바랍니다.